광주 광산구 공익활동지원센터가 끝내 직영으로 전환합니다. 구의회 반대로 민간기관이 빠지게 되면서 주민 불편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삼성전자가 생산라인 일부를 폐쇄하면서 보여주는 모습에서 지역 정치권의 현실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광주의 정치적 위상이 그만큼 줄어들었는데 지역 정치인들은 뒷북만 치고 있습니다. 최근에 폭설과 한파로 장바구니 물가가 치솟고 있습니다. 따뜻해진 날씨와 비도 겨울 채소 작황을 더 좋지 않게 만들고 있습니다. 기상청 빅데이터를 농업에 접목하는 방법이 모색됩니다. 날씨 관측 자료를 농작물 품질 향상에 활용하기 위한 시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광산구와 의회 사이에 갈등을 불러왔던 광산구 공익활동지원센터가 구청 직영체제로 전환됩니다. 구의회가 민간위탁 동의를 거절하자 광산구가 직접 운영하겠다고 나선 것인데 당초 취지가 퇴색될 거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송장건 기자입니다. 지난해 예산 삭감 문제로 의회와 갈등을 빚었던 광산구 공익활동지원센터. 올해 3월 말까지 마을두레라는 민간기관이 이 센터를 위탁 운영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마을두레는 의회의 거듭된 예산 삭감으로 센터의 정상 운영이 어렵다며 광산구에 위수탁 협약 해지 요청 공문을 보냈습니다. 왜냐면 돈도 없고 이렇게 발목 잡기를 한다면 수탁 기관으로서 책임 있게 일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게 이제 모법이네. 공익활동지원센터를 새로운 운영기관에 맡기려면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 광산구 의회는 지난해 말에 이어 최근에 또다시 동의안을 보류시켰습니다. 다양한 업무를 추진하고 행위를 했던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인정을 해요, 다들. 네, 또 그러나 이제 꼭 위탁으로 해야만 그게 가능했던가, 꼭 그것만은 아니다는 거죠. 결국 광산구는 민간위탁 동의안 철회를 의회에 요청했습니다. 동의안 처리가 늦어질수록 사업 공백이 생기는 만큼 차라리 직영으로 전환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민간 주도로 운영하겠다는 당초 취지에서 어긋나게 되고 관주도로 운영되다 보면 주민 불편이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직접 운영을 만약에 행정이 한다 그러면 사실상 행정이 한 조직의 일부가 되기 때문에 이건 주민들이 활용하고 하는데 조금 지금보다는 더 불편하고. 지난해 광산구 공익활동지원센터를 이용한 광산구 주민은 모두 2만 7천여 명. 예산 삭감 갈등에 이어 위수탁 문제로 또다시 혼선을 빚으면서 주민들의 불편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냉장고와 세탁기 라인 일부를 해외로 이전하면서도 대체 투자에 대해선 묵묵부답인 삼성전자. 기업 입장에서 인건비가 싼 곳으로 옮기는 게 어쩔 수 없다지만 그 속엔 존재감이나 영향력이 갈수록 약화되고 있는 지역 정치권의 현실도 반영돼 허탈감을 주고 있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989년 말 광주에 둥지를 튼 삼성전자. 지역 감정의 벽이 한창이던 때 지역에 아무 연고도 없는 기업이 광주에 공장을 세운 배경은 뭘까? 김대중과 평민당으로 대변되는 차기 정권의 유력 주자와 그 텃밭에 대한 보험 성격이었다는 게 대체적인 정설입니다. 미래 정권의 기대감, 평민당에 대한 당의 힘, 이런 것에 대해서 의식을 해서 호남에 투자를. 특히 지금의 핵심 라인인 냉장고와 세탁기 등 가전 라인 이전이 확정된 지난 1994년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당시 김영삼 정부는 부산에 삼성의 자동차 시장 진출을 강력히 원했는데 이를 막지 않는다는 반대급부로 광주에 가전 라인을 유치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일반한파는 나한테 이제 광주에다 그만큼 투자를 해주마. 그러면서 모든 전자를 광주에다가 다 집결시켜주마. 그럴 때 미래 권력이나 강력한 정치력을 가진 대한 세력의 존재가 지역 발전에 얼마나 크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반증하는 사례입니다. 그렇지만 최근 삼성전자는 청소기와 세탁기, 냉장고 라인까지 줄줄이 외국으로 이전해 가면서도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대체 투자에는 아예 손을 놓고 있습니다. 눈치도 보지 않을 만큼 광주의 정치적 위상과 역할이 줄었다는 반증인 셈입니다. 그런데도 지역 정치권은 뒷북만 치고 대책 없이 변죽만 울리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지역 정치인들이 너무나 자신들의 정치에만 몰두한 하나의 부산물이라고 보여집니다. 강력한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지역의 어떤 대안 세력을 만드는 게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래를 담보할 유망한 지역 정치인과 대안 세력의 부재, 가전 라인 이전으로 지역 경제 타격이 우려되는 지금의 아쉽고 뼈아픈 광주의 모습입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삼성전자 광주 사업장의 생산 라인 해외 이전과 관련해 가칭 국민회의 창당추진위원회가 성명을 내고 광주 정치권과 국회의원들의 초당적인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국민회의는 성명에서 삼성전자 광주 공장의 생산량 감소로 고용 감축과 협력업체 피해가 우려된다며 삼성 측이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도록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협력 체계를 구축해 광주시와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양대 지침을 놓고 지역 노동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영계는 좋은 일자리가 더 생길 것이라며 반기고 있는데 양대 지침이 지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김철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한국노총은 노사정 대타협 합의를 파기했고 민주노총은 총파업까지 선언했습니다. 한국의 양대 노동단체가 반발하고 있는 정부의 양대 지침, 과연 무엇일까요? 일반 해고와 취업 규칙을 말하는데 쉽게 말하면 해고 임금과 관련해 정부가 기준을 제시한 겁니다. 현재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한다고 돼 있는 것을 업무 성과가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해고 기준을 제시했다는 겁니다. 또 임금 피크제처럼 근로자의 임금과 관련해 불이익이 있는 취업 규칙을 바꿀 때도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면 노조 등의 동의 없이도 취업 규칙을 바꿀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성과에 따른 보상으로 근로자들은 고용이 안정되고 기업은 정규직 채용을 늘리고 비정규직 채용을 줄여서 질 좋은 청년 일자리가 지역 노동계는 매일같이 집회를 열며 양대 지침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성과자의 평가는 사측이 일방적으로 내릴 개연성이 크기 때문에 분규를 겪고 있는 지역의 각종 사업장에서 악용될 소지가 매우 크다는 주장입니다.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고 임금을 마음대로 삭감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기업에게는 아주 좋은 정책이요. 노동자들에게는 노예를 강요하는. 지역 경제계는 일단 환영한다는 입장입니다. 양대 지침이 시행되면 중소기업이 많은 우리 지역의 특성상 사회적 비용이 줄어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될 것이라며 이왕이면 재교육 등의 절차도 간소화해 해고를 보다 쉽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업들은 존폐기로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 인력 운영의 면에서 어떤 탄력적으로 또 적재적소에 배치함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어떤 고유한 경영권이자 인사권을 침해하는 양대 지침은 근로기준법보다는 효력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실제 노동 현장에서는 정부의 지침임을 앞세워 적용될 가능성이 많아 오히려 법적 분쟁이 더 많아질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목포 시내 제설 작업이 사실상 마무리됐지만 이면도로와 도로가에 쌓인 눈더미는 여전합니다. 제설 작업에도 동네에 차이가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목포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원도심의 차 없는 거리. 제설 작업이 이루어지면서 인도 중앙으로 눈이 산더미를 이뤘습니다. 비좁은 도로 곳곳에 흙먼지로 뒤덮인 눈더미가 가득합니다. 시장 골목, 차량들 사이마다 뭉친 눈더미들이 통행을 막습니다. 체감온도 영상 4도의 기온 속에 비까지 내리고 있지만 이면도로에 쌓인 눈더미는 좀처럼 녹지 않고 있습니다. 서산 옹금동 고지대 주민들은 이번 폭설을 악몽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룸 치워서 그래도 이렇게 치워준 게 다행이지. 며칠 만에 지금 급병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일주일 만에. 목포시가 지난 23일 이후 실시한 제설 작업 구간은 모두 453km. 간선도로와 버스 노선을 중심으로 눈 치우는 작업이 이루어지다 보니 제설 작업에도 지역 편차가 있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지금 눈이 왔는데 다른데 비교하면 안 되지만은 우리 이 동네만 벗어지면 차 갖고 다니는데 여기 차를 다 못 타요. 목포시는 이면도로와 눈더미를 중장비를 동원해 치우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검토를 해서 장비를 대든가 해서 이동을 시키는 방법으로 실어내는 방법으로. 앞으로도 계속될 폭설에 대비한 지자체의 제설 작업 등 대응 능력 개선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최근에 폭설과 강추위로 장바구니 물가가 치솟고 있습니다. 주부들은 설 명절을 앞두고 걱정이 앞섭니다.
이미지 리포터입니다. 기록적인 한파가 장바구니까지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당장 채소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1kg 소매 기준 배추 가격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이상 올랐습니다. 작년에 10,000원으로 5개를 살 수 있었던 배추가 올해는 4개밖에 살 수 없게 된 겁니다. 무의 평균 도매 가격은 일주일 전보다 5,000원가량 올랐고 대파와 쪽파 가격 역시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많이 샀는데 요즘에는 10,000원짜리 가지면 한 2가지 그 정도밖에 못 사요. 너무 진짜 힘들어요. 소고기를 비롯한 육류 가격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한우 1등급의 도매 가격은 전년보다 30%가량 올라 2만 원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나마 돼지고기와 닭고기는 공급량이 늘면서 한 달 전보다 각각 9%와 2%씩 가격이 내렸습니다. 과일 가격 역시 전달보다 크게 올라 가뜩이나 없는 손님이 더 줄었습니다. 평시에 비교해갖고 한 5분의 1. 5분의 1? 네. 그렇게 매상이 줄었어요. 배는 한 달 새 5%, 사과는 2% 정도 가격이 올랐고 이 같은 가격 오름세는 명절을 앞두고 한동안 이어질 전망입니다. 마냥 오르는 장바구니 물가에 서민들은 한숨만 쉽니다. MBC 뉴스 이미지입니다. 폭설과 한파에 이어 따뜻한 날씨 속에 비까지 내리면서 겨울 채소 작황이 더 나빠질 전망입니다. 배추의 경우 급격한 기온 변화로 동해와 배추 밑동부터 썩는 무름병 피해가 커지고 있으며 양파와 마늘 등 다른 노지 채소도 병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편 겨울 배추 주산지인 해남에서는 배추 재배 면적의 15%가량인 379헥타르가 아직 수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기상청의 기후 관측 자료를 농작물의 품질을 높이는 데 활용하는 방법이 모색되고 있습니다. 최근 각광받는 이른바 빅데이터를 농업에 접목시키는 것입니다. 박광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매실농장 한복판에 AWS 자동기상 관측 장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기상청에서 날씨 정보를 수집하는 바로 그 설비인데요.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농장 주변의 기후 데이터를 곧바로 기상청으로 송신하는 기능을 합니다. 이 자료는 빅데이터 프로그램으로 분석돼 개화나 수확 시기, 매실의 육성 상태 등이 날씨에 어떤 영향을 받는지 파악하는 데 활용됩니다. 품질 고급화가 최대 현안인 지역 매실업계가 관심을 기울이는 배경입니다. 광양 매실을 뭔가 차별화시키고 품질 고급화에 위해서는 기상 요소를 가미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앞으로 과학 영농을 위해서는 기상이 가장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번에 광양시와 광주기상청이 맺은 협약은 바로 이런 기상 데이터 분석 기술을 실제로 매실 농사에 활용하기 위한 첫걸음인 셈입니다. 광양시가 지역의 매실 농장 지역에 직접 관측 장비를 설치하면 기상청은 여기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로 분석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윈윈의 역할 분담이 시작됐습니다. 매실 재배 전 과정에 필요한 맞춤형 기상기후 서비스를 개발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보탬이 되고자 이러한 연구를 추진하게 되었고, 광양 매실농업 지역에 대한 1차적인 기상 데이터 분석 예정 기간은 앞으로 2년. 빅데이터 분석과 1차 산업 전반의 교류를 앞당기는 의미 있는 시도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요즘 젊은 층을 3포 세대라고 부르죠. 연애, 결혼, 출산. 이 세 가지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영향을 받았을까요? 2.7%. 광주의 혼인 건수 감소율입니다. 지난해 광주에서는 결혼 건수가 1,100건이 줄었고 결과적으로 혼인 건수 감소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혼인율이 감소하는 이유는 결혼 정년기 인구가 줄고 취업이 어려운 청년층이 결혼을 늦추는 만혼 현상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아이 울음소리도 줄고 있습니다. 작년 광주의 출생아 감소율도 1.7%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난 4년 동안 광주에서 태어난 아이의 수가 이렇게 줄고 있습니다. 지역의 힘이 결국 인구수에서 나오는 만큼 광주로선 결코 반갑지 않은 수치인 셈입니다. 지금까지 카드뉴스였습니다.
장휘국 광주시 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정부의 무책임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장휘국 교육감은 누리과정은 대통령이 국민과 한 약속이고 관련 예산 편성은 국가의 책임이라며 더 이상 국민을 속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장 교육감은 누리과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해 합리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주호 주변에서 추진되고 있는 무등산 생태문화 휴양타운과 관련해 가사문화권 누정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담양군, 북구청과 더불어 담양 중록원 일원에서 1박 2일간 간담회를 열고 무등산권 호수생태원과 환벽당, 소세원 등 가사문화권 누정을 연계해 관광 자원화하는 방안을 중점 협의합니다.